아, 나란 녀석. 대체 뭐로 이루어진 거지? 나란 녀석 뭐로 이루어진 거야? 아, 아니, 뭐가 이렇게 멋있어? 뭐로 이루어진 거야? 아하! 단백질! 그래, 이 근육들! 단백질로 이루어졌구나! 하지만 실상은 피하지방이라는 거. 슬프다. 예, 슬퍼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 슬픈 마음을 뒤로하고 오늘도 수업은 재개해야겠지요? 그쵸? 자, 선생님의 바램을 담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핵산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유전에 대해서 우리가 유전이나 진짜 그런 돌연변이 그런 걸 배우는 건 아니고 유전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런 거 그거 살짝만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번 시간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단백질이라는 거 이건 중합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중합체입니다. 그러면 단백질의 단위체는 무엇이었죠? 단백질을 이루는 단위체들, 최소의 단위. 예,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바로 단백질의 단위체죠. 그렇죠?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요. 이 아미노산들에 의해서 단백질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미노산들이 아미노산 결합이 되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아미노산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요, 아미노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미노산은 이러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사실은 아미노산의 여러 가지 그 분자 구조를 전부 다 외웠다기보다는 이름들은 전부 다 막 암기를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20여 가지였어요. 정말로. 그래서 20여 가지를 다 알아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죠. 왜? 책 보고 하면 되지. 그죠? 굳이 그것까지 외울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간단한 모양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심 원소는 탄소입니다. 탄소는 몇 개의 결합을 할 수 있죠?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4개의 결합을 해서요. 한쪽은 수소와 결합하고 있고요. 한쪽은 카복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COOH로 결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반대쪽은요. NH2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우리는 아미노기라고 얘기합니다. 아미노기. 자, 그 다음에요. 이 위에 R이라고 하는 거. R은 뭐지? R은 어떤 원소 얘기하는 거지? 예, R은 원소가 아닙니다. 여기에 어떤 놈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정해지는 거예요. 즉, R이라는 거는 기능기라고 해서 어떤 놈이 올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 몸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모양들은 공통적이고 이 모양만 다른 거예요.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질소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3개의 결합을 하고 비공유 전성이 하나 있죠. 즉 전자가 충만한 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를 잘 받아요. 플러스 쪽을 잘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얘는 염기로 작용한다. 플러스를 왜 잘 받으면 염기예요? 예, 궁금하시죠? 예, 근데 그건 지금 안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요. 얘는요. COOH인데 이 H를요. 잘 내뱉어요. 물에 들어가면은 H를 잘 내뱉습니다. H 플러스를 잘 내뱉어요. 산으로 작용하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얘는 염기라고 그러고 얘는 산이라고 그랬어요. 즉 산과 염기의 성질을 둘 다 지니는 물질입니다. 어쨌든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볼 건 아니고요. 아미노산의 구조는 이러한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누구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뀐다고요? 바로 겨사슬, 이 기능기 겨사슬의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 종류가 바뀌고 그 종류는 약 20여 가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20가지는 아니에요. 책 찾아보고선 선생님 20가지 아닌데요.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알겠죠? 20여 가지이다. 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합쳐집니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합쳐지면 무엇을 만든다 그랬죠? 중합체, 단백질을 만든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결론적으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합쳐져서 단백질을 이룬다. 자,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합쳐진답니다. 그러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결합이 형성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요, 이제 좀 무언가를 살펴야 될 것 같냐면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어떻게 합쳐지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네, 카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미노기 있고 어디를 통해서 결합이 되는 걸까요? 예,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이러한 결합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되는 것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예, 펩타이드 결합. 자,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때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다시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2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쵸?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2개가 있어요. 자, 얘네들은 어떻게 결합되냐면요.
카복식의 OH와 아미노기의 H가 서로 만나서 물 분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OH와 H, H2가 되겠죠? 즉, H2O를 내뱉으면서요. H2O를 내뱉으면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요, 쌤이 좀 간단하게 또 써볼까요? 그러면요, 여기 탄소가 있고, 탄소는요, H와 결합되어 있고, 여기에 기능기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는 아미노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H2N. 그리고 여기에서 결합이 되면요, 카복시기에 OH가 빠지면서 남는 건 누가 남습니까? CO가 남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요, 아미노기에 H가 빠졌다 그랬죠. 상대편 아미노산으로부터. 그럼 남는 거는 얘는 결론적으로 H가 남게 되겠죠. NH. 그리고 이 NH에서 얘는 또 탄소랑 결합이 되고요. 또 다른 R과 결합이 되겠죠. 그렇죠? 얘를 R1이라고 그러고 얘를 R2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제 C, O, OH. 지금 현재는 아미노산이 몇 개 합쳐진 겁니까? 2개가 합쳐진 거죠. 이렇게 2개의 아미노산이 합쳐진 것을 우리는 디펩타이드 구조라고 합니다. 디펩타이드 구조 또는 다이펩타이드 구조. 2개의 아미노산이 합쳐졌다. 어쨌든요. 이렇게 2개가 합쳐지는 게 아니라 몇 개 합쳐집니까? 수없이 많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합쳐지고요. 합쳐질 때마다 합쳐지는 부위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겠어요? H2O가 나와야 되겠죠. 그때 H2O가 나올 때 우리는 이걸요. 물이 빠지면서 합쳐진다. 그래서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이때 요 부분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펩타이드 결합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H2O가 빠져나오는 거고요. 요 부분, 바로 이 부분이 펩타이드 결합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펩타이드 결합은 탈수 축합 반응이다. 탈수 축합 반응이다. 탈수 축합 반응이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미노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100개든 1000개든 결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미노산들을.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아미노산들을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으로 결합시킬 수 있다. 그러면요, 이 아미노산들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2개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이 결합한다 그랬죠. 자, 수없이 많이 결합하면 그것도 뭔가 이름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단백질이 되기 전 단계. 그렇죠? 바로 이러한 단계입니다.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결합으로? 펩타이드 결합으로. 펩타이드 결합은 무슨 반응? 탈수 축합 반응. 그렇죠? 자,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은 폴리펩타이드를 이루고요. 그것이 결국 단백질로 되는 겁니다. 단백질로. 자, 폴리펩타이드. 우리 또 아직 어릴 때에 또 감성을 잊지 못한 친구들은 또 폴리 보고서 와, 경찰 아저씨다. 예, 경찰차 폴리.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러지 마세요. 자, 어쨌든 폴리펩타이드고요. 이걸 좀 간단하게 써볼까요? 네, 이렇게 쓰실 수 있겠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영어로 쓰는 게 좀 간단하지요. 예, 뭐 그냥 나 이거 할 줄 안다. 나 이거 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영어도 잘한다.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폴리펩타이드고요. 이러한 폴리펩타이드가 이렇게 확 엉킵니다. 그것이 바로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단백질이. 근데요, 단백질이라는 거 한 종류만 있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 보시면요. 아미노산이 어떠한 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당연히 단백질의 종류가 바뀌겠죠. 그리고 어떠한 모양을 갖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당연히 바뀔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갖고 가자고요. 자, 그림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이렇게 2개의 아미노산이 물 분자를 내뱉었어요. 왜? 탈수 축합 반응. 그러면서 펩타이드 결합을 이루고요. 이러한 펩타이드 결합들이 쭉 이어지면서 폴리펩타이드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폴리펩타이드 구조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폴리펩타이드 구조들이 서로 엉키고 설키면서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게 되고요. 지금 이 경우는 헤모글로빈을 만든 게 되겠네요. 근데 단백질은 헤모글로빈만 있는 게 아니죠. 호르몬도 있고 효소도 있고 항체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다른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즉 폴리펩타이드는요. 접히고 구부러지면서 독특한 모양의 입체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입체 구조.
알겠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폴리펩타이드가 이렇게 줄이 있으면 이렇게 그냥 꼬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꼬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꼬인다는 얘기입니다. 즉 폴리펩타이드는 접히고 구부러져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진다. 자, 구조가 다르답니다. 구조가 달라요. 우리가 전에 얘기했었거든요. 예, 규산염 얘기할 때도 얘기했었어요.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규산염에서 구조가 사슬형이냐 복사슬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루는 광석이 달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 바로 전에도 무슨 얘기 있었죠?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얘네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뭐가 달라요? 모양이 달랐고 결론적으로 성질이 달랐죠. 그렇죠? 구조의 차이는 모양의 차이가 생기고요. 결론적으로 성질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성질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하는 일이 다르다는 얘기고요. 하는 일이 다르니까 얘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생명 활동을 수행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백질의 기능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몸의 주요 구성 물질로 작용을 합니다. 머리카락, 근육,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뒤에 배울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포막의 주요 성분입니다. 세포막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포의 정의입니다. 세포라는 건 세포막이 있냐 없냐로 세포를 구분합니다. 세포막이 없다면 그건 세포가 아닌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세포라는 건 하나로 뭉쳐있는 거죠. 여러 가지 기능이든 뭐든 하나로 뭉쳐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뭉치는 울타리가 있어야 돼요. 이 울타리가 세포막이죠. 즉 세포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기준이 바로 세포막의 유무거든요. 그것을 단백질이 구성한다고요. 그래서 머리카락이나 근육,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다. 그리고요, 호르몬과 효소의 주요 성분입니다. 호르몬, 효소, 즉 생리작용을 관여한다는 거죠. 생리작용에 관여한다. 그 다음에 항체의 주요 성분, 항체.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왔을 때 걔들 맞서 싸우는 거죠. 그렇죠? 싸움 잘하잖아. 그죠? 이게 바로 항체입니다. 예, 바로 몸의 면역작용에 관여되겠죠. 몸의 면역작용. 그리고 3대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3대 영양소, 바로 에너지원이라는 거죠. 3대 영양소는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단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단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우리 이번에는요, 한번 핵산이라는 거 봅시다. 핵산이라는 거. 자, 핵산은요, 단위체가 뭐였죠? 맞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이거를 보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우리 배웠던 거예요. 그렇죠? 당, 그 다음에 인산, 염기.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구조대로 하면 인산, 당,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의 비율로 붙어 있는 거예요. 1대 1대 1의 비율로 붙어 있는 게 바로 뉴클레오타이드였죠. 그렇죠? 뉴클레오타이드. 자, 바로 이러한 구조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갖는 거였고,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죠. 자, 어쨌든요, 얘네들은요, 지금 인산입니다. 인산, 당, 그 다음에 염기예요. 인산은요, H와 P와 O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소, 인, 산소. 그리고요, 당은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염기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소. 아까 우리 아미노산 할 때요, 아미노기라고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아미노기에 질소가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에 염기로 작용한다 그랬죠? 예, 이때 염기가 바로 그 염기입니다. 여러분들 염기성 할 때 그 염기랑도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염기입니다. 질소가 있죠. 아까 거기서 질소가 있었죠. 비공유 전해상이 머리에 달려있죠? 얘네들은 질소는. 그래서 플러스를 잘 받아야 된다. 그럼 플러스를 잘 받으려면 왜 염기예요? 아까랑 똑같은 질문이네요? 예,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건 나중 일이니까 그거 대답하면은 이번 시간으로 좀 부족해요. 예, 왜냐면 산과 염기까지 쫙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배우는 거라고요. 어쨌든 염기성의 성질을 띠는 것, 우린 염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얘기한 대로 수소, 인, 산소, 그리고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전부 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쵸, 비금속이죠. 비금속들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비금속들이 무슨 결합이겠어요? 예,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 결합들은 모두 공유결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을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얘네들의 구조에 대해서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은 됐고요. 전체적인 모양은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자, 일단요, 그냥 기호로 표시할게요. 인산이 있고요. 이렇게 무엇이 있습니까? 당이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 염기가 있습니다. 염기가. 맞죠? 자, 이때요, 이 당으로부터 결합이 또 이루어집니다. 누구와? 인산과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인산은 마찬가지로 또 당과 결합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당에는 염기가 붙어 있죠. 그쵸? 이 당은요, 또 결합을 이룹니다. 누구와? 인산과 결합을 이룹니다. 누구와? 또 당과 결합을 이룹니다. 그리고 얘는
염기와 결합을 이룹니다. 오, 이 당은요, 또 결합을 이룹니다. 누구와? 인산과 결합을 이룹니다. 그리고 인산은 또 당과 결합을 이루고요. 그리고 염기와 결합을 이룹니다. 이러한 결합들이 쭉쭉쭉쭉 연결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사슬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슬이 한 개 있고 두 개 있어서 염기와 염기들이 서로 또 결합을 이루고 있는 구조가 있어요. 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한 가지의 사슬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 우린 그걸 RNA라고 합니다. RNA. 여러분들 아까 아미노산에서 R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RNA 할 때 R이나 여러분들은 좀 귀에 거슬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러겠죠. 아미노산에서 R은 R, 그 다음에 얘는 RNA. 나는 R이라고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아까 그거랑 이거랑 뭐 같다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또 내가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그건 아니고. 자, 어쨌든 RNA는요 하나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두 개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는 게 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사슬이 이루어지고 결합이 중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DNA입니다. DNA. RNA와 DNA.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핵산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어쨌든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그리실 필요는 있어요. 인산, 당, 염기가 있으면 당에서 이쪽 부분에 선을 하나 뺀 다음에 인산이랑 연결 짓고요. 똑같이 또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그리세요. 그리고 또 인산과 뉴클레오타이드 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연결해요. 그게 바로 폴리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자, 뉴클레오타이드끼리 결합합니다. 누구와 누가 결합했죠? 인산과 당의 공유결합에 의해서 계속 연결이 됐죠. 그렇죠? 인산과 당의 공유결합에 의해서. 자, 그러면 RNA의 구성단위를 한번 볼까요? RNA는요, 사실 DNA와 그 사슬 그게 있었지만 구조 자체가요, 당이 좀 틀려요. RNA에 들어가는 건 리보스라고 하는 당입니다. 그리고 DNA에 들어가는 건 디옥시리보스예요. 디옥시리보스는 DNA 할 때 설명을 할게요. RNA는 리보스라고 해서 그 알자가 저 리자에 들어가는 알자입니다. 그래서 RNA는 리보스 뉴클레익 액시드입니다. 뉴클레익 액시드가 핵산이라고 했죠. 그렇죠. 리보스 뉴클레익 액시드.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염기는요 종류가 총 4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총 4가지가 있는데 각각 A, U, C, G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A의 이름은 우리가 아데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A는 아데닌, 닌. 그 다음에 U는요 우리가 우라실. 그리고 여러분들 책에서 우라실 또는 유라실이라고 나옵니다. 유라실. 그리고 C는요 사이토신. 그 다음에 G는 구아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 정도는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A, U, C, G 이렇게만 알고 계시지 말고요. 이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A는 아데닌, 그 다음에 U는 우라실 또는 유라실, 그리고 C는 사이토신, 그 다음에 G는 구아닌입니다. 구아닌. 자, 얘네들의 특징은요. 아까 얘기할 때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사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슬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건 RNA고 두 개로 이루어져서 이중 나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DNA 모양 알죠? 이중 나선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것은 사슬이 2개인 거. 그건 DNA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 헷갈리는 부분은 조금 더 뒤에 설명을 해줄 건데, 자, 사슬이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굳이 아까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형성한 다음에 이 가운데 결합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사슬 어차피 하나만 있을 건데 양쪽에 있을 게 아니잖아요. 양쪽에 사슬이 있어서 결합이 될 거라면 염기와 염기 사이의 결합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RNA는 사슬이 하나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합이 필요가 없어요. 염기끼리의 결합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결합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뒤에 설명할게요. 오늘 설명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A나 C, 아데닌과 사이토신은 정해진 놈들과만 결합을 하거든요. 즉, 아데닌은 우라실과만 결합을 합니다. 우라실과만. 그 다음에 사이토신은 바로 구아닌과만 결합을 합니다. 자, 얘네들은요, 여러분들,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실제 결합은 아니지만 인력으로 의해서 강한 인력이 작용하는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인력에 의해서 이제 결합처럼 붙게 되는데 이 아데닌과 우라실은요,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인력이 2군데서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이토신과 구아닌은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인력이 3군데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수소 결합을 여러분이 배우진 않았어요. 그렇죠? 정확히 배우진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소 결합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전자를 가장 잘 땡기는 애 누굴까요? 비금속이겠죠, 일단. 그리고 비금속 중에서도 전자를 땡기는 힘이 강한 거. 힘. 전기음성도죠. 그렇죠? 전기음성도 짱! 누구예요? 예, 플로린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이 산소고요. 3등이 질소입니다. 자, 얘네들에 의해서도 수치도 있는데 그 수치까지는 우리가 지금 볼 필요는 없죠. 자, 그러면요. F나 또는 O나 또는 N이 어떠한 수소와 결합이 되어 있다고 칩시다. F, O, N이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F나 O나 N 셋 중에 하나가 수소랑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자쌍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될까요? 그렇죠.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겠죠. 그럼 얘는 좀 강한 부분적 음전할 띄게 되겠죠. 그리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강한 부분적 양전할 띄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반대쪽에도 또 비슷한 애들이 있겠죠. 그렇죠? F나 O나 N이 H와 붙은 경우.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부분적 음전할 뜰 테고 얘는 부분적 양전할 뜰 겁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네요. 예,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죠. 인력이 그냥 작용하는 게 아니라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합니다. 이온 결합까지는 아니지만 정전기적 인력이 강하게 작용해요. 그래서 이름을 결합이라고 붙인 겁니다. 근데 실제 결합은 아니죠. 인력이죠. 강한 인력입니다. 그럼 당연히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보다는 약합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인력보다는 좀 강해요. 우린 이거를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아는 거 H2O 있죠? OH, H 그리고 여기도 OH, H 이렇게 있어요. 예, 산소가 수소와 결합했네요. 그럼 얘는 부분적으로 양전화 띄고 부분적으로 음전화 띄고 부분적으로 음전화 띄고 부분적으로 양전화 띄겠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음전화 띄고 부분적으로 양전화 뜰 거예요. 예,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죠. 결합은 하지 않습니다. 왜? 수소는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고 산소는 이미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하죠. 그러니까 결합을 굳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전기적 인력은 작용합니다. 그렇죠? 인력 중에서 좀 강한 인력. 이게 바로 수소 결합입니다. 그 염기들과 염기들 서로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형성되는데요. 얘들은 정해진 놈들과만 수소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즉 아데닌은 우라실과만 수소 결합을 하고요. 사이토신은 구아닌과만 수소 결합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요. 이러한 결합들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상보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상보적 결합. 정해진 놈과만 결합을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 건요. A의 짝꿍은 바로 U, 그리고 C의 짝꿍은 G, 그리고 얘들은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때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은 공유 전자쌍이 2개다. 공유 전자쌍이 3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수소결합이 2개다. 수소결합이 3개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수소결합 부분에서 좀 여러분이 엉켰어요. 예, 그러면 모르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알아둘 거는 A는 U와만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C는 G와만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얘네들이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된다 그랬어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렇죠?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고요. 이때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염기는 관여하지 않죠? 그렇죠? 당과 인산의 결합입니다. 쭉 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데 어때요? 한 가닥이 쭉 만들어집니다. 사슬이죠. 그렇죠? 사슬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사슬 구조. 자, 어쨌든 이렇게 한 가닥 있는 게 RNA인데 그럼 염기가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게 왜 의미가 있느냐?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뒤에 설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DNA의 구성단입니다. DNA는요, 당이 다르다 그랬죠. 당이 뭐죠? 디옥시리보스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놈의 이름도 풀네임으로 하면은 디옥시리보스 뉴클레익 엑시드가 되겠죠. 그렇죠? 자, 디옥시리보스. 여러분들 디카페인 들어봤어요? 디카페인이 뭐예요? 디카페인. 네, 카페인이 없다. 그 얘기죠. 디옥시, 탄소죠. 탄소가 없다. 예. 아까요, 리보스는 여기가 OH였어요. 그림 보시면 바로 확인되죠?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자, 얘는요, 리보스는 OH였는데 얘는 O가 없죠. 예, O가 하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옥시리보스입니다. 디옥시리보스. 자, 이게 DNA의 구조고요. 얘도 염기는 4종류가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 편하시라고 얘는요, 한 개만 다르네요. 그렇죠? A는 아데닌입니다. 똑같이 A는 아데닌이고요. 그리고요, T라는 게 등장을 했네요. 티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티민. 그 다음에 C는 뭐라 그랬죠? 사이토신. 그 다음에 G는
구아닌 이렇게 아까 얘기했었죠. 자, 그럼 얘도요 마찬가지로 상부적 결합을 합니다. 염기끼리. 얘는 특히 염기끼리의 상부적 결합이 지금 바로 이해가 될 수 있겠죠. DNA는 사슬 몇 개가 붙는다 그랬어요. 2개가 붙는다 그랬죠? 그렇죠? 당과 인산의 결합에 의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이 되고 여기도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얘네 사이가 붙으려면 가운데 놈이 붙어야겠죠? 즉 염기가 붙는 겁니다. 염기가 수소 결합으로 붙는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자, 이때 상부적 결합 A의 짝꿍은 T, 수소 결합 2개. 그 다음에 사이토신의 짝꿍은 구아닌, 수소 결합 3개. 마찬가지로 상부적 결합을 형성하고요. 얘도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돼서요. 어떠한 구조를 형성합니까? 사슬 구조를 형성하고요. DNA는 조금 더 적을까요? 이중 나선 구조를 형성하죠. 이중 나선 구조. 이중 나선 구조.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요, 조금 이해를 위해서 적었는데요. DNA가 대장 역할이고요. RNA가 부대장 역할입니다. 대장은 뭐합니까? 명령을 내리죠. 그럼 부대장은 그 명령을 수행하죠. 그렇죠? 즉, DNA가 명령하면 RNA가 전달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몸의 체계가 그래요. 그러면 그 전달 체계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이라는 걸 전달한다 그랬는데 그럼 명령이 뭘까요? 명령. 예, 그 명령. 바로 유전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전 정보. DNA, 유전에 관련돼 있죠. 그렇죠? 유전 정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DNA와 유전 정보의 저장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 명령이 어떻게 전달되고 그 명령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그럼 그걸 살펴봐야겠는데 다시 아미노산의 구조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미노산은 20여 가지가 존재한다 그랬죠. 그리고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미노기와 카복시기 그리고 기능기를 탄소가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맞죠? 자, 겹사슬의 종류에 따라 20여 가지 아미노산이 존재한다 그랬고요. 아미노산 이렇게 합쳐지면 무엇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은 무슨 결합이라고 그랬습니까?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아미노산을 결정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아까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아미노산이 어떠한 순서로 배열되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바뀐다 그랬죠? 그렇죠? 예, 예시를 들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건 맞는 게 아닙니다. 맞는 게 아니에요. 맞지 않는 건데 예시를 든 겁니다. 코를 만들 단백질이 있고요. 입을 만들 단백질이 있어요. 둘이 같은 겁니까? 예, 실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단백질은 같을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지금 여러분이 좀 비유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코는요. 벌어지지 않죠? 예, 입은 벌어집니다. 그죠? 다르네요. 그럼 다른 단백질이 들어가겠네요. 즉, 다 같은 단백질이지만 아미노산 배열이 다른 거죠. 그렇죠?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배열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바뀐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트리플렛 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트리플렛 코드. 자, 아미노산은 염기들의 배열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결정되거든요. 염기들의 배열. 예. 염기들의 배열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결정되고 그 아미노산들에 의해서 단백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까 배운 염기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정해지게 됩니다. 즉, 염기가 AUC로 배열돼요.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UCG라는 염기가 배열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아미노산이 따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AUG라는 놈이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다른 아미노산이 준비가 됩니다. 각각 다른 아미노산의 코드예요. 그리고 이 아미노산이 DNA가 명령한 순서에 맞춰서 아미노산이 배열되고 그것들이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미노산 배열에 맞춰서 결합이 일어나면 이게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은요.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칭하더라. 염기는 4종류인데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칭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트리플렛 코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트리플렛 코드. 즉 AA, AC가 있어요. 이때 AAA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칭하고요. 이 C는 뒤에 나오는 2개의 염기랑 같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칭했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3개씩 짝을 지어서 아미노산을 지칭한다. 트리플렛 코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GCA, CCA, ACC 세 개마다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칭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세 쌍을 트리플렛 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얘는 DNA 염기서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염기가 세 개씩 짝을 지어 행동을 한다. 예,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염기는요, 무엇입니까? A, T, C, G,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 구아닌 4개 염기가 있어요. 근데 얘네가 3개씩 짝을 진답니다. 첫 번째 올 수 있는 놈 4개 있죠. 두 번째 올 수 있는 놈 4개 있죠. 세 번째 올 수 있는 놈 4개 있죠. 4 곱하기 4 곱하기 4. 64개의 트리플렛 코드가 존재합니다. 64개의 트리플렛 코드. 근데 이상하죠?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여 가지라 그랬어요. 근데 트리플렛 코드는 64개입니다. 숫자가 안 맞죠? 예. 지금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다른 트리플렛 코드지만 하나의 아미노산을 동시에 지칭하는 겁니다. 예, 겹쳐요. 예. A라는 아미노산을 지칭하는 트리플렛 코드가 몇 종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64개의 트리플렛 코드가 존재하지만 예, 아미노산은 20여 가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다양한 트리플렛 코드의 배열로 다양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됐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조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만 부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트리플렛 코드를 또 코돈이라는 말로 살짝 쓰기도 하거든요. 물론 의미가 살짝 달라요. 근데 어쨌든 같이 혼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시작시키는 코돈, 트리플렛 코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응을 종결시키는 종결 코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빼고요. 선생님이요. 일단 그거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여러분이 아까 RNA가요. 염기가 상부적으로 결합한다고 했어요. RNA는 사슬 하나인데, 그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DNA라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잖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세포의 핵 속에 DNA가 있습니다. 그럼 이 DNA는 바깥으로 막 나돌아다니까요? 단백질을 핵 안에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단백질을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만듭니다. 세포 소위관 리보솜이라는 곳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핵 안에 있는 DNA가 리보솜까지 가가지고 막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혹시 다치면 어떡해? 그럼 탁 되는 거야. 그거 안 되죠? 예. 그래서 DNA는 안에만 있습니다. DNA는요, 2개의 사슬이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핵 안에서 존재합니다. 맞죠? 근데 얘한테 있는 유전 정보를 누군가 전달은 해야 되거든요. 그 전달을 누가 합니까? 바로 RNA가 하는 겁니다. RNA는요, 여러분들, mRNA와 tRNA, 그리고 rRNA라는 게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할 거는 mRNA와 tRNA입니다. mRNA는요, 메신저 RNA라는 거예요. 그리고 tRNA는 트랜스퍼 RNA입니다. 예. 메신저,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트랜스퍼, 뭔가 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RNA라는 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핵 안에서 DNA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DNA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하게 되냐? 이 안에 가운데는 수소 결합이 형성되어 있다 그랬죠? 염기와 염기 사이에. 얘네가요,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져요. 벌어지는데 요 벌어지는 요 사이로 RNA 가닥이 들어갑니다. RNA 가닥이 쭉 들어가요. 이 벌어지는 사이로 RNA 가닥이 쭉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면서 여기에 염기들 있죠. 이 염기들과 RNA가 상보적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얘한테 만약에요, DNA에 아데닌이 있었다면 RNA는 유라실이 붙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얘가 AAA면 RNA는 UUU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가 DNA 안에 AAA가 있으면 RNA가 들어가면서 UUU를 만드는 겁니다. 왜? A와 붙을 수 있는 건 유라신이니까요. 아데닌 입장에서.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벌어져서 그렇게 쭉 만들어요. 그리고 DNA는 이렇게 쭉 벌어지면 원래 끝났네? 아니죠. 그럼 안 되죠. 이렇게 벌어졌다가 다시 밑에가 벌어질 때 위에는 다시 드르륵 붙기 시작해요.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예. 그럼 DNA는 보존이 되죠. 그리고 이 사이로 지나간 RNA는 얘 안에 있는 염기들의 서열을 쭉 정리해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한 가닥의 RNA는 핵공이라고 하는 핵 속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리보솜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쫙 펼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UUU 이런 식으로 해서 있겠죠.
그럼 이거에 맞는 배치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에 맞는 배치, UUU면 RNA가 어떤 걸 가져와야 됩니까? 그렇죠? UUU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걸 누가 가져오느냐? 바로 tRNA가 가져오는 겁니다. tRNA는 얘 UUU를 보고 AAA로 맞춰질 거고요. 그 정보를 가지고 가서 그에 맞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몸에서. 그렇게 해서 여기에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배치를 짝짝짝 시키면 아미노산들이 배치가 되고 그 배치가 합쳐지면 결국에는 하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자세한 설명을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세한 설명을 한 건 아니고 지금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완전히 이해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설명을 한 건요. 선생님의 약간 오지랖적인 겁니다. 이 부분은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나중에 배우는데 지금 배우다 보니까 의문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한 거예요. 알겠죠? DNA는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 사이로 RNA가 지나가면서 DNA 안에 있는 염기 서열들을 읽기 시작하고요. 그 읽은 RNA는 리보솜으로 이동한 다음에 리보솜에 그 정보를 펼치죠. 그리고 그 펼쳐진 정보를 맞춰서 tRNA가 아미노산을 가져와서 배열을 시킨다. 그래서 RNA의 염기들도 상보적 결합을 해야 된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쭉 오는데요. 쭉 오는데 우리가 DNA와 RNA 이렇게 이동하고 그러는 걸 우리가 중심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중심설은 나중에 파트에서 또 설명을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우리가 신소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요. 반드시 선생님은 예습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 예습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예습은 필요하지만 좋아하진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요. 복습입니다. 복습.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질문을 하시고요. 알겠죠? 자, 고생했습니다. 뉴인!